네, 안녕하세요. 민턴로그입니다. 또 오랜만에 라켓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라켓은 아펙스에서 신상품으로 출시된 하이컨즈 555 라켓입니다. 하이컨즈라는 라켓이 아펙스에 있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하이컨즈는 새롭게 출시된 모델이고 앞으로 신상품들이 많이 나올 건데, 그 중에서도 하이컨즈 라켓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약 몇 달간 사용을 해봤고, 현재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서 금액대나 전반적으로 여러가지 괜찮아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자, 먼저 디자인 보겠습니다. 색상은 퍼플과 민트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T존에 아펙스 심볼 로고가 들어가 있고, 헤드 중앙 양방향에 퍼플 색상 디자인의 헤드 안쪽을 보면 우측으로는 하이, 좌측으로는 컨즈 스펠링이 적혀 있습니다. 헤드 상단에는 하이 스피드 머슬 스펠링이 들어가 있고, 강하고 높은 스피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좌우 상단에는 그로멧이 없는 고급 라켓입니다. 그로멧이 없는 라켓의 장점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트 제품입니다. 다른 건 다 동일한데 헤드 색감이 제가 볼 때는 스카이블루에 조금 더 가까운 느낌입니다. 근데 제품 옵션은 민트 색상으로 나와서 구입하실 때 혹시 혼선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헷갈리지 마시라고 보여드립니다. 자, 이제 제품 스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금액부터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영상을 촬영하는 현재 기준으로 정가가 14만원에 형성돼 있고, 온라인 최저가가 10만 9천원에 형성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하지가 않은 게, 아직 제가 영상을 찍는 기점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라켓이 아니라 본사에서 금액을 좀 측정하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예상으로는 10만 9천원 혹은 9만 9천원으로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제품 스펙 첫 번째는 무게입니다. 하이컨즈 555 라켓은 4U와 5U 두 가지의 무게로 출시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게는 4U가 80에서 85g, 그리고 5U가 75에서 80g인데요. 아펙스 라켓의 표기법은 살짝 다릅니다. 4U가 83에서 85g, 5U가 80에서 83g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하이컨즈 555는 시중 판매되고 있는 타사 라켓들보다 대략 1에서 2g 정도 무겁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밸런스입니다. 라켓의 밸런스는 이븐 밸런스이며, 이븐 밸런스는 전위, 수비, 후위에 있어서 밸런스가 적정한 올라운드형 라켓입니다. 포유의 경우는 밸런스 포인트가 285에서 290 정도로 딱 적정한 이븐 밸런스 포인트고요. 5U의 경우는 290에서 295로 이븐 밸런스 중에서는 조금 헤비형에 가까워서 이븐 헤비형의 밸런스로 약간 더 높습니다. 5U 라켓이 밸런스가 높은 이유는 더 가벼운 무게의 밸런스 포인트가 동일하게 되면 공이 묵직하게 타구되는 것보다는 약간은 날리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밸런스를 조금 높여서 가벼운 라켓임에도 타굿이 힘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맞춰준 밸런스입니다. 자, 세 번째는 샤프트입니다. 라켓의 샤프트는 두 가지 무게 모두 보통에서 살짝 플래시블한 쪽에 속합니다. 실제로 사용하면 그렇게 유연한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헤드의 형태와 바디입니다. 헤드 형태는 아이소메트릭으로 타굿이 안정감과 컨트롤이 좋습니다. 바디 같은 경우는 슬림 바디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와이드 바디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헤드 테두리가 곡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만든 이유를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첨가하자면, 스윙 시에 공기 저항을 위해 곡선으로 공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이, 저렇게 한다고 실제 스윙에서 느껴지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확실히 느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뒤에 시타 영상에서도 보시겠지만 반복해서 하는 말이 헤드가 눌러지는 스피드가 정말 빠르다 라고 제가 설명을 계속 하는데, 촬영을 하면서 라켓을 자세히 보니까 이 부분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추가적으로 바디가 굵으면 힘이 잘 실리고 묵직한 타구가 가능하고, 바디가 얇으면 빠른 스윙과 편안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모두 잡았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밸런스를 적절하게 잘 맞췄다 라고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구성과 맥스 텐션입니다. 라켓의 최고 장력, 즉 어느 정도까지 줄 작업을 해도 되는지에 따라 라켓의 내구성 또한 입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펙스라는 브랜드를 떠올리면 첫 번째는 가성비, 두 번째는 내구성이 떠오르는데요. 다양한 브랜드의 라켓을 판매하고 있지만 실제로 판매가 되었을 때 AS 요청이 가장 적은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하이컨즈 555의 맥스 텐션은 35까지 작업이 가능한데, 선수들 제외하고 30 이상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내구성이 훌륭하다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내구성 테스트를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켓은 새 라켓이고요.
제가 이 라켓으로 이 의자를 강하게 내려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내려쳤을 때 멀쩡합니다. 진짜 부신다는 생각으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쳤는데 라켓이 안 부러졌습니다. 이번에도 엄청나게 강력하게 10번 정도 강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세게 쳤는데 의자와 부딪혀서 어떤 잔해들은 있지만 이렇게 손으로 지워집니다. 그리고 부러지지도 않았어요. 밑에서 찍어서 약하다 할 수 있으니까 위에서 내려 찍도록 하겠습니다. 더 세게 쳐보겠습니다. 아직 멀쩡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쳤더니 금이 갔습니다. 심지어 바깥쪽은 금이 갔지만 안쪽은 아직 금이 가지 않았습니다. 어거지로 부시려고 해도 어려운 내구성을 가지고 있고 제 땀이 증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보시죠. 자, 이 정도가 기본 스펙이고요. 시타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턴로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라켓은 아펙스 라켓이고요. 하이컨즈 555 라켓입니다. 이제 아펙스에서 기존의 나노퓨전 스피드 725라던가 혹은 뭐 하이퍼 나노 이런 것들 좀 지금 판매가 잘 되고 인기 많은 상품들은 그대로 판매가 될 거고, 또 이제 아펙스에서 신제품 라인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하나씩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는 기점으로 파워스턴 1000번은 아마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이 라켓은 아직 판매가 안 되고 제가 영상을 찍고 아마 업로드가 될 때쯤에 이제 판매가 될 텐데, 라인이 지금 아펙스에서 나오려는 게 이제 뭐 하이컨즈, 울투릭스, 하이퍼코어, 뭐 스플릭션, 그리고 파워스턴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시리즈별로 좀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이컨즈 라켓을 오늘 써볼 거고, 사실 제가 오늘 처음 써보는 건 아니고요. 이 라켓은 제가 정말 오래됐습니다. 이게 뭐 디자인 나오고 나서 뭐 밸런스 조정 막 하는 그 사이에도 제가 이 라켓을 많이 썼었고, 그래서 이 라켓은 제가 뭐 한두 번 써본 게 아니고 계속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고, 아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 말이나 올해 초부터 제가 라켓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라켓은 포유와 파이보유 이렇게 있고요. 힘이 좋으신 분들은 포유, 그리고 힘이 약하신 분들은 파이보유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시타 하면서 전반적으로 라켓이 어떤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두 가지라서 사실 이 두 개가 스펙이 동일합니다. 포유랑 파이보유 이렇게 있는데 저는 포유를 지금 가지고 왔고, 파이보유 라켓도 써봤는데 파이보유도 라켓 좋아요. 왜냐면 헤드 쪽에 스윙감이 훨씬 더 빠르게 떨어지는 감이 있어가지고 좀 힘이 약하신 분들 파이보유, 힘 좋으신 분들 포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색상만 다른 걸 두 개를 가져왔으니까 평소에 많이 쓰는 라켓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오늘만 쓰는 게 아닌 게 그립도 지금 때가 좀 탔죠. 라켓을 똑같은 스펙으로 그립 두께를 이렇게 좀 다르게도 해보고 스트링도 바꿔보고 이러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립을 조금 더 두껍게 감는 게 좋더라고요. 이 라켓은. 클리어 몸 좀 풀겠습니다. 라켓 일단 이게 스윙이 잘 뻗어갑니다. 이 라켓의 완전 장점이 뭐냐면 이 가볍게 스윙을 하는데 느낌이 헤드가 좀 날렵한 느낌이라서 한 요 정도까지 스윙을 넣으면은 이 떨어지는 구간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그 나머지 힘으로 공이 조금 더 멀리 반발력이 좀 생기는 느낌이고, 가볍게 쳐도 쭉쭉 나갑니다. 많이 가볍게 쳐볼게요. 많이 가볍게 쳐도 타구가 힘있게 실리는 느낌. 백으로도 한번 쳐보겠습니다. 백클리어. 사실 백클리어 쳤을 때 가볍게 나가는 게 좋거든요. 헤드만 툭 떨어지는 힘으로 멀리 나가는지, 백 스매시 한번 때려볼까요? 이런 거를 이게 눌러질 때 여기까지 힘 넣고 여기서 탁 눌러주는 요 힘에서 헤드 떨어지는 스피드가, 헤드 스피드가 훨씬 빨라가지고 팍 날카롭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매싱 좀 때릴게요. 가볍게 먼저 살살 먼저 때려보고 둘, 셋, 조금씩 세져 보겠습니다. 소리 좋죠? 소리 좋죠? 하나만 더. 어때? 소리 괜찮지? 물론 이 라켓이라는 게 타구감이 좋아야 공이 탕탕 맞는 이 감도 있는데 이 라켓이 타구감이 좋습니다. 타구감이 좋고 사실 이 라켓이 옆에는 그로맷이 없는 라켓이에요. 근데 라켓 자체가 제가 느끼는 걸 설명으로 드리자면 옆쪽이 조금 얇게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스윙을 했을 때 이쪽 위쪽이랑 아래쪽에 라켓 저항이 조금 받는 느낌이고 옆쪽은 저항이 좀 없는 느낌. 그래서 위아래쪽에 저항이 좀 있고 옆이 좀 없다 보니까 눌러졌을 때 위에랑 이쪽에 힘이 이렇게 탁 들어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게 말로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내 스윙 타이밍보다 살짝 늦게 쳐야 돼요. 왜냐면 헤드가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스윙하는 스윙보다 조금 더 잡아두고 때려야지 훨씬 더 뭔가 임팩트적으로 맞는 느낌이 더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치던 타이밍에서 안 치고 한 템포를 죽여주세요. 원래 여기면 조금 더 죽여서 살짝 죽여서 헤드만 딱 넣어주는 식이에요. 둘, 셋. 이런 식으로 타고 하면 되게 좋은 것 같고 드라이브가 좋을 것 같은데 대각선 드라이브 한번 쳐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스윙을 조금 느리게 하더라도 헤드 속도 때문에 공이 쭉쭉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오케이. 앞에서 잡았을 때는 확실히 팡팡팡 나가요. 근데 약간 밀렸을 때는 공이 조금 떠가는 느낌? 아무래도 헤드가 컨트롤하기가 묵직하다 보니까 뒤에서 맞았을 때 공이 좀 힘이 안 나오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헤드 밸런스가 무거운 라켓들은 전이 다루기가 어려운데 이 라켓은 5U 있으니까 5U 쓰면 전이가 쉬울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근데 이건 4U기 때문에 제가 4U도 전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라켓의 장점은 내 몸을 기준으로 앞쪽에 오는 공을 때렸을 때의 속도감이 스피드가 살아있다. 단점은 공이 빠르게 밀리는 이 공을 내가 뒤에서 컨트롤하기에는 다소 무거울 수 있다. 이 라켓의 장점은 아마 뒷사각일 것 같은데 뒷사각 한번 쳐보겠습니다. 확실히 뒤에가 힘이 좀 많이 실리고 큰 스윙에서 힘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느낌. 수비 같은 부분에서 짧은 스윙을 하고 들어가거나 공을 만들어주는 플레이를 한다, 이런 분들은 5U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비 한 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올리는 거, 뭐 드라이브, 커트 이런 거 다양하게 해볼게요. 컨트롤도 나쁘진 않아요. 지금 방금 수비하면서 느낀 게 확실한 건 입문 중급이다 5U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운동을 거의 한 달 만에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근력이 좀 빠진 상태다 보니까 쳤을 때 여기 전완근이 좀 당기는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라켓에 무게감이 좀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시타 여기까지 하고 영상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타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찍은 지 시간이 좀 지났고 시타 영상을 찍기 전부터 이 라켓을 사용을 했고 현재도 운동하면서 사용을 하면서 시타의 느낌과
느낌과 처음 사용했을 때의 느낌과 현재의 느낌이 일치합니다. 워낙 만족하면서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듣진 못했습니다. 저의 리뷰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사용을 해보고 실제로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게 실사용했을 때의 느낌이 더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실제 사용했을 때의 느낌을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좀 정의한 내용이긴 한데, 우선은 그로멧이 없는 라켓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로멧이 있는 것과 없는 곳을 제가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라켓이 지금 때 상품 라켓이에요. 여기 옆면이 그로멧이 없는 부분, 그리고 이쪽 윗부분이 그로멧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도 보이시죠? 이쪽이 그로멧이 없고 이 밑에 부분도 그로멧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위쪽이 그로멧이 없고 이 옆쪽은 그로멧이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로멧이 없는 라켓의 장점은 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강목이 하나 있어요. 네모난 강목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구멍을 크게 뚫어놨어요, 강목에. 그리고 하나는 구멍을 작게 뚫어놨습니다. 예를 들어 수박이 있다 그럼 그 수박을 강목으로 때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구멍이 큰 강목이 힘이 좋을까요? 구멍이 작은 강목이 힘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멍이 작은 강목이 구멍이 크지 않기 때문에 더 묵직함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로멧의 구멍이 작을수록 내부적으로 좀 더 강한 힘을 발휘할 것 같다 라는 게 저의 생각이며 실제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 오피셜은 아니지만 제가 이 그로멧 없는 라켓들을 사용을 해보니 그런 느낌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그로멧 구멍을 좀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정확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구멍까지는 안 보일 수 있는데, 이 지금 밑에 구멍은 지금 뚫려서 저 반대쪽이 보이시죠? 근데 지금 이 그로멧 없는 부분은 구멍이 굉장히 작죠? 그래서 제가 볼 때 2배를 넘네요. 한 3배, 4배가 그로멧이 있는 부분에 구멍이 더 큽니다. 그러면 다른 라켓을 비교를 했을 때 전체가 다 그로멧이 있는 라켓은 그만큼 라켓이 그로멧을 씌우지 않고 봤다면 구멍이 더 크게 열려 있을 것이고, 그로멧이 없는 라켓들은 구멍이 더 작게 돼서 촘촘하게 있겠죠. 그렇게 되면 스윙을 했을 때 구멍이 더 많이 크게 뚫려 있는 라켓보다는 작은 게 조금 더 타구를 했을 때 안에 내부가 묵직한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힘있게 나가지 않나 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이 기술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로멧을 없애고, 그래서 1mm로 홀을 얇게 타공을 해가지고 어떤 타구감이나 탄력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는 공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솔직하게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라켓을 많이 사용하고 또 라켓을 이제 줄 작업을 위해서 오시는 손님분들이 많이 또 얘기하시는 내용이고 저도 공감하는 내용인데, 그로멧이 있는 라켓의 경우 약간의 짜증이 날 수 있는 포인트가 줄 장력을 강하게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로멧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이죠. 줄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그로멧이 이렇게 있어요. 줄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반대쪽으로 들어가서 그때 강하게 당기는데, 이쪽에 플라스틱 그로멧이 있으니까 이 줄이 강하게 당기는 장력을 이기지 못해서 플라스틱을 이렇게 먹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자체가 줄에 갈려버려요. 그렇게 해서 플라스틱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그로멧을 지나서 라켓까지도 타격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찝혀 있거나 들어가 있는 라켓들이 어느 정도 사용을 하면 그런 라켓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오시는 분들한테 그로멧 바꿔드릴게요. 그래서 그로멧을 바꿔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그로멧을 먹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라켓 손상에 좀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저는 좀 느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그로멧을 뚫고 가도 어차피 이것도 그로멧이 없는데 그게 뭔 상관이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그로멧이 없는 라켓의 공정을 보면은 이 부분도 사실은 자세히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작은 그로멧 안이 어떻게 보면 그로멧 구멍이 이렇게 나가지고 바로 직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고 곡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이. 그러면 우리가 줄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이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줄이 그 곡선을 타고 그대로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림이 적고, 단 그로멧이 있는 라켓들은 그 그로멧 안에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약간 직각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줄이 그루멧을 뚫고 들어갔을 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직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직각으로 된 부분에 줄이 조금씩 갈리겠죠. 그러면 스트링이 조금 더 잘 끊어지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그루멧이 없는 라켓이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런 작은 홀로 인한 타구감, 두 번째는 그루멧을 먹지 않는 부분에 장점이 있습니다. 단 하이컨즈 555는 아래쪽에 그루멧이 있고 또 위쪽에 11시와 1시 방향에 그루멧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타사 라켓과 동일하게 그루멧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스트링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스트링은 실제 지금 요 두 개가 새 상품이고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라켓이 요겁니다. 두 개를 썼는데 하나는 사용하다 끊어졌고 이거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 라켓을 오래 써봤다고 했잖아요. 뭐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추천입니다. 브랜드에 상관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게 80이 가장 잘 맞았다. 저는 그래도 뭐 꼭 80만 써보진 않고 빅터 66번이나 혹은 뭐 레드선 스트링이나 저희가 키즈나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키즈나 스트링을 사용을 못 해봤고 뭐 리닝 줄이나 이렇게 다양하게 좀 써보는데 이 라켓은 제가 리닝 줄은 사용을 못 해봤습니다. 솔직하게 80이랑 레드선 그리고 66 이렇게 좀 사용을 해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는 80이 좋았다. 근데 좀 가성비적으로 가려면 레드선 괜찮을 것 같고요. 66번 줄도 나쁘진 않아요. 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스트링 같은 경우 내가 사용하는 스트링이 있잖아요. 그거 쓰셔도 전혀 지장은 없는데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다 하면은 80줄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추천드리고 싶은 게 얇은 줄로 작업을 하신다. 예를 들어서 요넥스로 따진 뭐 에어로소닉이라던가 뭐 63번이라든가 66번 줄을 사용하시거나 혹은 빅터 줄도 61번이나 아니면 리닝도 N65 이런 종류를 내가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기본 텐션 내가 원래 하는 장력이 예를 들어 26이에요. 그러면 26보다 하나에서 두 개 텐션 내려서 작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줄이 얇으면 장력을 내려서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 라켓에도 그렇고 실제로 스트링을 사용을 하실 때 저는 그렇게 권장을 드려요. 다만 여기서 이제 뭐 단점은 있겠죠. 내가 예전에 쓰던 것보다 타구음에서 팡팡 경쾌한 소리가 안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얇은 줄을 쓸 때는 스트링 텐션을 낮춰서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줄 작업을 좋은 성능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립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에 그립 작업 추가가 있습니다. 그립 작업 추가해 주시면 비닐 제거하고 원그립 제거하고 뮬러 스펀지 감아서 그 위에 오버 그립 작업 혹은 타올 그립 작업해서 발송 드리고, 그립 작업 실제로 내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주문하셔도 되는 게 저희가 그립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립을 저희가 서비스 그립 막 저렴한 거 안 보내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립이 보여드리면 요거, 최근에는 요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트라이온에서 나온 아로마 그립이에요. 근데 사용을 해봤는데 그립감도 나쁘지 않은데 가장 좋은 포인트가 뭐냐면 이 향기가 되게 좋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면서 좀 느끼는 게 특히 이제 여름, 근데 여름이 이제 좀 지났죠. 그래서 좀 덜하긴 하지만 여름에 땀이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손에도 이제 땀도 많이 나고, 그리고 운동을 하다 보면은 물론 끝나고 뭐 손 씻고 이제 가고 하지만 그럼에도 남는 어떤 찝찝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아로마 향으로 향기가 되게 좋아요. 저는 그런 적도 있어요. 게임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끝나서 뭐 이제 내 파트너 서브를 넣으려고 하는데 라켓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향이 나니까 그것 때문에 또 기분이 좀 좋아지고 내가 운동을 하는데 어떤 향기도 나는 뭐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요거 지금 추천을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많이 구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저희가 서비스로 드릴 거예요. 이거 그냥 구입 안 하셔도 저희 옵션에 리뷰 약속 이벤트 있습니다. 그럼 요거 저희가 그 선택해 주시면 요거 보내드릴 거니까 이거 받으시고 리뷰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준비했는데 많이 길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꼼꼼하게 좀 설명드리고 싶었고, 영상 초반에는 추천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 어느 정도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내가 진짜 써보고 좋은 라켓들을 추천해주고, 그렇지 않은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궁금한 라켓은 리뷰를 해야겠다라고 좀 제 스스로가 정리를 했습니다. 추천과 리뷰를 조금 다르게 가져가려고 하는데 오늘 라켓은 추천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영상 보시는 분들도 한번 또 고민해보시고, 또 추가로 저희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이 해당 라켓 링크도 남겨드리겠습니다. 링크 들어가시면 상세 페이지에 제가 오늘 설명드린 어떤 정보라던가 이런 거 다 넣어둘 거니까 꼼꼼하게 보시고 고민 충분히 하셔서 구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라켓이 좋은 만큼 판매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문이 몰리다 보면은 손수 작업을 해야
해야 되니까 작업이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최대한 밤새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줄 하시는 직원분들도 이제 좀 많이 충원이 돼가지고 열심히 작업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 작업이 좀 지연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